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교사 문광식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중등정보효과연구의 운영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중등정보효과연구에는 지난 2014년에 10명 미만의 선생님이 첫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올해 31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선생님들이 3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1분의 선생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 정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타까운 이유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45개나 되는 중고등학교의 정보교육을 35명의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과 연구의 목표는 당연히 교과 전문성 신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교과 내용의 전문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보 과목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되는 환경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별 교육과정의 편차가 매우 크고요. 1학년에 배우기도 하고 2학년, 3학년에 배우기도 합니다. 한 학기에 다 배우기도 하고 여러 학기에 나눠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선생님 배치되지 않은 순회학교는 상황이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학교 편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차도 상당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 전혀 정보 배우지 않은 학생과 2년 이상 배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함께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의 정보 교과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교과마다 보면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업무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교과에서는 교육정보화가 그렇습니다. 교육정보화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도구로서의 IT 활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교육활동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과에서든 어느 업무에서든 특정직이나 일반직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업무인데요. 그런데 정보 선생님들이 좀 잘한다? 잘할 것 같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선생님들이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선생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세종시의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 선생님들의 정보교과의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지도록 가장 노력해야 할 그룹은 아마 정보 선생님들이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세종시 교육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만 몇 개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요. 지난 여름에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로봇 캠프가 있었고요.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마당이 있었고, 제3회 세종 소프트웨어 해커톤이 있었고, 지금 제1회 세종정보올림피아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정확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보 선생님들이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보면서 혹시 정보과 되게 유난 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교과가 안정적이고 우리 교과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보교과 역시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복잡하고 무거운 책임들이 짐지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과 기대를 정보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 세종중등정보교과연구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모든 정보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 교과연구회가 어떤 활동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 4개의 수업들에 즉 소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주제는 인공지능, 문제해결, 블록 기반 코딩, 로봇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각각의 둘에는 적게는 6명, 많게는 11명의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해 동안 세미나 그리고 자율연수 같은 활동을 운영했는데요. 횟수를 따져보면 둘에당 적게는 한 5번, 많게는 10번 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둘에는 교과 내용과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교육청 단위 여러 사업들이 있죠.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해마다 직무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수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강서 선생님, 수강 선생님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잘 운영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그 활용 범위가 날로 넓어지고 있는 온라인 저치를 활용한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이죠. 인공지능, 이러한 두 가지로 설정해서 연구회원 30여 분 선생님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납부한 회비, 직접 납부하셨는데요. 강사 선생님을 모셔서 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율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회비로 1월에 있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선생님들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정책과 관련한 수많은 사업들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힘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교육의 틀을 다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데 연구의 모든 선생님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함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회장이라는 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아마 수백 장의 사진이 선생님들 핸드폰에 아마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몇 장만 가볍게 한번 첨부해 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과 연구의 목표는 교과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육청 추진 정책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정보 교과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35명의 정보 선생님 어깨는 정말 무겁습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맨날 전화해서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한테 아마 전화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전화 보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이번에 또 무슨 일을 시키려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교과에 주어진 책임을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에 선생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의 노력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35명의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욕심인 건지 아니면은 이 정책들을 35명의 선생님께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세종중등정보교과연구의 고민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